6월 27일 설악산에 동풍이 분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공룡능선 운해를 즐기려고 무박으로 공룡능선 산행에 나섰습니다. 공룡능선은 국립공원 공단이 선정한 국립공원 100경 가운데 제1경으로 웅장하고 빼어나고 장엄하며 아름답고 산행도 힘들고 힘든 국내 최고의 능선입니다. 오늘 산행은 설악동 소공원에서 밤 3시 35분 출발해 비선대, 마등령, 공룡능선, 문어밑고개, 천불동 계곡, 비선대를 거쳐 소공원에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비선대에 도착하니 등 뒤로 10명이 보이고 금강굴 입구에 도착하니 사방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강굴 입구부터 400m 구간은 설악산 등산로 가운데 난이도가 가장 힘들고 힘든 구간이지만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면 천불동 안봉군이 응원을 해줍니다. 머리 위로 하늘이 나타나는 걸 보니 오르막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붉은 벽은 장운봉입니다. 멀리 화채봉이 보이고 천불동 안봉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멀리 대청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선대에서 0.8km를 올라오는데 40분 걸렸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에 있는 바위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조망이 나타납니다. 유선대입니다. 등산로는 유선대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공룡능선 1, 275봉 왼쪽으로 뾰족한 범봉이 보입니다. 그 뒤로는 멀리 대청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채능선 화채봉이 보이고 왼쪽 큰 안봉은 장군봉입니다. 유선대 뒤편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마등령까지는 경사도는 있지만 힘든 구간은 아닙니다. 힘든 구간 지나왔다고 금강송이 줄지어 반겨주고 있습니다. 유선대를 지나면 철제다리가 나오고 그 철제다리를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이처럼 조그만 바위가 나옵니다. 등산로 방향이고요. 이 바위는 숲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지만 조망 포인트 중에 조망 포인트입니다. 바위 위에 올라왔습니다. 울산바위가 보이고 달머벙 위로 떠오른 태양이 구름 속에 있습니다. 권금성 봉화대와 집선봉이 나타나고
앞쪽으로 장군봉 그리고 유선대가 우뚝 서 있습니다. 화채능선 맹주인 화채봉이 보이고 그 앞으로는 천불동 안봉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 대청봉, 중청봉이 보이고 중청봉 앞으로 범봉이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범봉 왼쪽으로 봉우리가 3개인 신선봉이 보이고 범봉 오른쪽은 노인봉입니다. 공룡능선이 중심인 1, 275봉이 우뚝 서 있고요. 1, 275봉 오른쪽으로는 큰새봉이 보입니다. 등산로상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천화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천화대는 노인봉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뻗어내린 진흥 위에 자리한 범봉, 희야봉, 왕강봉 구간을 말합니다. 유선대 뒤편 전망대에서 40분을 올라왔습니다. 비선대 기점 1.8km 지점입니다. 등산로 왼편에 자리한 바위도 조망바위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등산로 위쪽으로 세존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존봉은 소공원에서도 보입니다. 공룡능선이 나한봉, 큰새봉, 1, 275봉입니다. 뾰족한 봉우리가 범봉이고요. 범봉 오른쪽으로가 노인봉입니다. 범봉 뒤로 신선대가 자리한 신선봉도 보입니다. 범봉, 희야봉, 왕관봉으로 이어지는 천화대, 그 뒤로 칠형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 275봉이 장엄함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5분을 더 올라갔습니다. 등산로 방향이고요. 이 왼쪽으로 이렇게 평평한 곳이 보입니다. 저 끝에 또 하나의 조망 바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만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조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분을 더 올라왔습니다. 마등령 길은 왼쪽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으면 바로 그 끝에 조망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 끝에도 조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올라가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공룡능선에서 제일 높은 나한봉이고요. 큰새봉 1275봉, 노인봉, 뾰족한 범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청봉은 완전히 구름 속에 있습니다. 세존봉도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선대기점 2.5km 지점에서 15분을 더 올라가면 왼쪽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역시 조망바위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조금 전에 봤던 공룡능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공룡능선을 볼 수 있습니다. 공룡능선이 마침 칼등같이 보입니다. 나한봉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큰새봉, 1275봉 위에도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범봉과 노인봉 사이로 신선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불동에 서서히 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세존봉입니다. 능선 가운데 가장 낮은 지점이 공룡능선이 시작되는 마등령 삼거리입니다. 금강문에 왔습니다. 비선대에서 2시간 40분 정도 걸었습니다. 금강문을 벗어나면 공룡능선을 등산로상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금강문을 지나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칼등 같은 모습이 공룡능선 전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한봉, 큰새봉, 1275봉을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샘터가 있었는데 다 덮이고 이제는 이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샘이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다리 밑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샘터는 마등령 삼거리를 0.5km 남겨놓은 지점 바로 아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등령 기암입니다. 가끔 달력 사진으로도 나오는 곳이죠. 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룡능선 쪽으로는 구름이 덮이고 있네요. 마등령 정상에 왔습니다. 소공원에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에 있는 바위로 올라가면 공룡능선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이 같은 공룡능선 모습과 귀때기 청봉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구름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마등령 삼거리를 20여 미터 앞두고 천상항원이 있습니다. 터리풀입니다. 산광리 다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올 때마다 매번 다른 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룡능선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구름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등령 삼거리에 왔습니다. 이곳 해발이 반대편 신선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마등령 삼거리에서 쉬지 않고 곧바로 공룡능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등령 삼거리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너덜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소규모 너덜입니다. 이곳이 제 식탁입니다. 아침상도 차리고 점심상도 차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은 아침상을 이곳에서 차려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저기 보이는 봉우리가 마등봉 정상이고요. 왼쪽으로는 저항령이 보이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네요. 맑은 날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합니다. 모시송편과 술빵 그리고 김입니다. 김은 땀을 흘렸을 때 염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술빵은 소화가 잘 돼서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구름이 자욱해서 풍경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침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제 공룡능선을 본격적으로 즐겨보겠습니다. 너덜에서 10분쯤 걸려서 나한봉에 도착했습니다. 나한봉은 공룡능선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곳에서 큰 새봉과 용화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름이라 큰 새봉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나한봉에서 볼 수 있는 큰 새봉과 1275봉 그리고 대청중청입니다. 오른쪽으로 볼 수 있는 용화장성입니다. 나한봉을 내려가다 보면 왼쪽 암벽으로 산솜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개화철이 지났지만 아주 실하게 핀 산솜다리 새송이를 만났습니다.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실하게 핀 산솜다리를 또 만났습니다. 뒤로는 새송이가 피어 있네요. 꽃이 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둥이 가족 산솜다리도 만났습니다. 이런 많은 개체를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한봉을 내려가는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바로 저 쇠파이프를 잡고 내려가야 합니다. 이 오른쪽 바위도 조명 포인트입니다. 저 U자형 바위 너머로 쇠파이프를 잡고 넘어가게 됩니다. 큰 새봉에 왔습니다. 거북이 같다. 거북이다 생각해 보니까. 맑은 날이면 이곳으로 나한봉과 세전봉, 울산바위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세전봉과 울산바위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등산로에서 올려본 큰 새봉 모습입니다. 큰 새봉에 자리한 이정표입니다. 큰 새봉에서 20분 이상을 내려가야 1275봉 오르막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큰 새봉을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쇠파이프를 잡아야만 내려가는 곳도 있고 쇠파이프를 잡아야만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저 바위에 올라가면 곧바로 1275봉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름 속입니다.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눈으로만 그려봅니다. 큰 새봉을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1275봉을 올라가야 합니다. (1275봉을) 올라가기 전에 왼쪽으로 이런 계곡이 있고 고릴라 바위라고도 부르고 킹콩 바위라고도 부르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조망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구름 속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1275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안전산행 길잡이입니다. 산행 시 아주 유용합니다. 금마타리입니다. 이번 산행은 금마타리와 계속 쭉 동행을 합니다. (1275봉) 오르막길은 어느 쪽에서 오르듯 최악의 코스입니다. 산행 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올라가다 힘이 들면 뒤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피로도 있게 됩니다. 1275봉을 오르다 뒤를 돌아다 보면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7호봉을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왼쪽이 127호봉 정상이고 오른쪽 작은 암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풍경입니다. 큰 세봉에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127호봉에서 뒤돌아보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마등봉, 큰 세봉이 한눈에 보입니다. 127호봉 안 보입니다. 이제 다시 내리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올라온 만큼 내려가야 됩니다. 공룡농산을 처음 오신 분이 얼마나 내려가면 되느냐고 물어보길래 대답해 드렸습니다. 127호봉을 내려가겠습니다. 127호봉을 내려갈 때는 숲길 구간과 바위 구간이 있습니다. 숲길 구간을 벗어나면 절경이 펼쳐집니다. 앞에 보이는 바위가 촛대바위입니다.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촛대바위 왼편으로 조그만 샛길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멋진 조망이 펼쳐집니다. 물론 오늘은 보이지 않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촛대바위 샛길에서 빠져나와 등산로로 합류를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멀리 대청봉과 중청봉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앞으로 바늘같이 뾰족한 암봉군이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절경 중에 절경입니다. 노인봉입니다. 노인봉은 오르지 않고 우회를 합니다. 범봉도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127호봉을 내려가다 보면 쇠파이프를 잡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구간이 나옵니다. 쇠파이프 구간을 지나면 금강송이 반겨줍니다. 2006년 가을 공룡농선을 처음 산행할 때 담고는 그 이후 눈으로만 즐겼던 금강송을 담아봅니다. 구름이 준 선물이라면 선물입니다. 저분들은 127호봉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127호봉과 노인봉 사이 안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의 127호봉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못 봅니다. 127호봉 정상에서 30분 정도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샘터 자리입니다. 오늘은 물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평상시에는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127호봉을 내려와 샘터를 지나고 이제 다시
이름 없는 고개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햇볕이 잠깐 쨍하고 나더니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이제 시야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공룡영산 산행을 하려면 나한봉, 큰새봉, 1275봉, 신선대 4개의 산봉우리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75봉과 신선대 사이에 이름 없는 고개 2개를 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고개에 왔습니다. 해발 1155m. 앞으로는 이 고개를 1155m 고개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고개에서 뒤돌아보면 1275봉이 이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1275봉은 노인봉에 올라가서 봐야 가장 멋지게 보입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입니다. 웅장하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노인봉은 등산로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회하게 됩니다. (1155m) 고개를 넘어서면 오른쪽으로 암벽이 펼쳐지고 앞으로는 가야 할 신선대가 반겨줍니다. 이름 없는 2번째 고개를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귀때기 청봉과 용화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맞이하는 풍경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경치를 보겠습니다. 1155 고개 방향입니다. 저 등산객이 있는 바위가 최고의 조망 포인트이자 포토존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조망할 수 있고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2번째 고개를 넘어가는 등산로 앞뒤 좌우에는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어서 볼거리가 풍성하고 풍성합니다. 이 조각품은 조물주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조각품 전시장 같습니다. 이름 없는 2번째 고개 정상에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오른쪽 바위가 조망 포인트입니다. 가해동 계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물론 구름이겠지요.
공룡능선 산행을 하신 분들은 등산로 위에 걸친 이 나무를 보시면 이곳이 어딘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내려가겠습니다. 여의주가 있네요. 공룡의 여의주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신선대 바로 아래 왔습니다. 이곳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 공룡능선이 보이고 보험봉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입니다만 오늘은 보이지 않고요. 그 대신 귀때기 청봉이 드러납니다. 앞에 용화장성도 웅장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신선대에 도착했습니다. 마덕령 삼거리에서 3시간 15분 걸렸습니다. 대청봉은 여전히 구름 속에 잠겨 있고요. 무너민 고개 쪽에서 구름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멀리 귀때기 청봉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앞으로 용화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선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이게 전부입니다. 공룡능선 방향입니다. 사진작가의 삼각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선대에 자리한 안봉입니다. 신선봉은 모내미고개에서부터 신선대까지 큰 봉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선대를 신선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선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귀때기 청봉 위로는 하얀 구름이 파란 하늘과 어울려 자리하고 있지만 공룡능선은 구름 속입니다. 잠시 머리 위로 파란 하늘이 나타나 구름이 가라앉을까 하는 기대도 가졌습니다마는 기대는 기대일 뿐입니다. 신선대에서는 공룡능선을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공룡능선은 국립공원 공단이 선정한 국립공원 100경 가운데 제1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겠죠.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신선대에서 40분을 기다렸습니다마는 구름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신선대에서 보는 신선봉입니다. 안봉이 2개가 보이죠. 무너미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마덕령 삼거리에서 4시간 10분가량 걸렸습니다. 공룡능선은 무너미 고개에서 끝납니다마는 여기서 희운각 방향으로 20-30m 가면 헬기장이 나옵니다. 그 헬기장에서 신선봉을 다시 한번 즐기고 천문동 계곡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헬기장에서 보는 신선봉 암벽입니다. 웅장하고 기계묘모합니다. 천불동 계곡 천당폭포 주변 모습입니다. 웅장합니다.
가운데 보이는 뾰족한 봉우리가 방금 전에 내려온 신선대입니다. 가해동 계곡입니다. 소청봉입니다. 등산로는 소청봉으로 이어집니다.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능선입니다.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설악동 소공원을 밤 3시 35분에 출발해 비선대, 마덕령 삼거리, 공룡능선, 모너미국에 천불동 계곡, 비선대를 거쳐 소공원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11시간 45분 걸렸습니다. 산행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산행을 기원드립니다.